반갑습니다. 2026년도 산업은행 신입행원입니다. 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이랑은 좀 다르게 IB, 벤처캐피탈, 그리고 구조조정, 보통의 은행에서는 좀 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나는 좀 지원을 결심을 했던 것 같아. 좀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산업은행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고 또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선두주자로서 함께하고자 지원하게 됐어. 와, 멋있다. 나는 일단 산업은행 공식 홈페이지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고, 산업은행이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KDB 미래전략연구 보고서를 많이 봤던 것 같아. 난 사실 이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거든. 그리고 그 유튜브에 지금 출연하게 됐다는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야. 나는 최종 합격 날 그 집에 혼자 있었는데 합격하자마자 그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 받자마자 내가 목소리가 너무 떨리니까 떨어진 줄 알고 괜찮아 은주야 또 하면 돼.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합격했어 이러니까 아빠가 딱 그거 듣자마자 엄청 울었어 아빠가.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되니까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두괄식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우리 KDB 웨이가 있잖아. 나는 그거를 좀 나열을 해서 자소서 항목마다 어떤 웨이를 녹여낼 수 있을까를 대입을 했어. 그래서 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자 이런 게 있으면은 소통의 가치를 어떤 항목에 잘 발휘해서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자기소개서에 좀 가치적인 측면들을 많이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나만의 강점은 진솔함이었던 것 같아. 요즘 친구들은 AI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나만의 이야기를 진짜로 녹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했고, 나라는 사람을 자소서 안에 녹여내야 하다 보니까 모든 문항에서 통일성을 갖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걸 어필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산업은행이 약간 어떤 점을 인재에게서 중요하게 보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경험을 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만의 경험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 위주로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적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 내 서류를 누군가가 읽는다는 거니까 그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읽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주변에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블라인드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홈페이지의 FAQ를 많이 참고를 했었어. 우선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나는 객관식 위주로 문제풀이 스킬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는 연습서를 풀면서 서술형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어. 서술형을 쓰는 부분에서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답노트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 나간다면 정확도랑 속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경제라는 학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조금 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좀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론 중심으로 하되 처음부터 연습 문제 같은 기출 문제를 함께 적용하는 게 학습하는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 글로벌 직렬 직무 지식 시험은 경영, 경제, 그리고 원론 수준의 회계랑 재무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야. 경영이나 경제 어느 하나의 과목을 잡고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좀 경영, 경제 둘 다 통합 전공 수준으로 조금 고루고루 아울러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공 시험에서 기본적인 역학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 사실 그냥 역학 과목이라고 하면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개념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들 위주로 공부하고 좀 중요한 공식이 있으면 그 유도 과정도
좀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야 하는 기본 원리가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서점을 방문해서 테마에 맞는 책들을 좀 언별해서 그걸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건축기사 책을 다시 봤는데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대학 시절 배웠던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녹여져 나왔다고 생각해서 넓게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직무지심 시험은 정보처리 기사 위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정보처리 기사보다도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내가 처음 보는 형태의 그런 그래프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평소에 좀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같은 것도 중점적으로 보고 하나의 문제도 여러 방법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던 팁은 내용이 엄청 방대해가지고 보통 AI가 거의 1900년도 후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나온 기술만 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900년도 후반 모델부터 좀 공부하는 게 좀 내 팁인 것 같아. 유튜브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평소에 자기 전이나 쉴 때 그런 거를 돌려보면서 아, 이런 시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먼저 파악하고 그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논문을 찾아보거나 학술 보고서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면서 워드로 개요를 조금 정리해보는 식으로 나만의 것으로 흡수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직렬 논술 시험은 영어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주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다들 조금 난감할 거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평소에는 최대한 많이 신문을 읽거나 혹은 뉴스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시사상식을 좀 많이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쓰는 연습을 좀 실전처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영이나 경제도 진짜 한 가지의 주제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나오니까 통합적으로 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맞아. NCS 준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단기간에 실력을 확 올리기에는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매일 조금이라도 정해두고 문제를 풀면서 그 감을 좀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 NCS를 볼 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선별적으로 구별을 하고 그 순간에 빠르게 풀어나가면서 버릴 건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당을 먹어야 돼. 많은 양의 초콜릿을 준비하고 시험 직전까지도 계속 먹으면서 컨디션을 좋게끔 유지한 것 같아요. 필기 시험 시간보다 훨씬 더 촉박하게 시간을 잡아서 연습할 때부터 약간 긴장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빠르게 풀려고 그런 실전 연습을 했던 게 실전에서 조금 더 긴장감을 낮추는 방법이었고 긴장한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다 의연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꼭 붙고 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하고 좀 편하게 보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안 떨리는 팁인 것 같아. 시험 마치시고 어땠어요? 붙은 거 어땠어요? 떨어진 거 어땠어요? 나는 완전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도 최대한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문제들에 집중해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게 좀 좋은 결과를 주지 않았나 싶어. 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망했다 생각했는데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최대한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 우선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경험 정리가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쭉 돌아보고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이걸 산업은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로 왜 다른 금융기관이 아니라 산업은행을 선택했는지 이런 로열티를 보여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취약점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두괄식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이 긴장을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 면접관님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을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면접관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부터 말하려고 노력을 했어. 직무 면접 때 많이 욕심을 낼 수 있잖아. 사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하고 싶겠지만 최대한 내가 입행 지원서에 쓴 키워드에 맞춰서 그 키워드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떠올리는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키워드가 정말 나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설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경험들을 떠올리고 그거에 맞게 최대한 간결하게 좀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 PT는 즉석에서 이제 주제를 받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2주에 한 번씩 스터디원들끼리 모여서 주제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이거를 대비했던 것 같아. 글로벌 직렬 영어 PT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PT 면접이야. 글로벌 직렬 영어 PT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무조건 스터디를 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 나도 면접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쓰지는 않잖아. 같은 글로벌 직렬 이제 지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어로 좀 입을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사실 심층 면접이 가장 재밌고 다이나믹했다고 생각해. 다수가 모여서 한 팀을 이뤄서 팀 대 팀끼리 하는 토론 면접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력의 모습이 되게 중요했고 나는 실제로 협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팀 내에서 어떤 팀원이 어떤 역할을 맡는 게 좋은 것인지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또 소외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팀원이 있는지 전체를 보면서 챙겨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 뭐 다들 경험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촉박하잖아. 그래서 싸우고 다툴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코딩 테스트는 너무 오랜만에 코딩을 해가지고 아이디 없이 하려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아이디 없이 바로바로 연습을 하는 걸 많이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기본 라이브러리조차 생각이 안 난다 하면 그 라이브러리를 그냥 거기서 구현하는 걸 추천할게. 코딩 테스트가 AI는 많이 달랐어? 기본적으로는 IT의 코딩 테스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 AI다 보니까 뭐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뭐 코딩을 할 때 뭐 클래스 함수를 호출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만약에 준비한다면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아. 1차 면접도 물론 어렵지만 나는 2차 면접이 사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 팁을 좀 지원자분들께 드리자면은 물론 많이 떨리겠지만 최대한 좀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본인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드러내자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님들께서도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솔직함을 무기로 삼아라 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 모든 것을 암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질문들은 최대한 암기를 하되 그 외의 것들은 좀 키워드 위주로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내뱉는 연습을 하면 실전에서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면접관님들을 그저 면접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짜 내가 가고 싶었던 정말 꿈으로 생각했던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긴장도 많이 덜 되고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 일단 면접 스터디에서부터 이런 압박되는 상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면접관 분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면접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태도를 보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긴장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말하려고 하고 표정도 신경 쓰면서 연습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나에 대한 질문에서 당황했을 때랑 지식에 대한 부분에서 당황했을 때를 나누고 싶은데 나에 대한 질문에서 당황했을 때는 내가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꾸며내다 보니까 더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전에 미리 좀 인지하면 깔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식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자신이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배워나가겠다라는 태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저도 최종 탈락을 했었는데 다시 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끈기 있게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쌓아 올린 시간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긴 터널이 눈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 쌓아 올린 시간들이
여러분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도 취업 기간만 3년이었던 만큼 긴 시간을 버티는데 막연함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다음 전형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있겠지만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잘 쌓아 올리다 보면 분명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은 누구? 바로 여러분!